안녕하세요. 플러스TV 윤다혜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월요일에 그녀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좀 오래됐어요. 2007년도에 발행이 됐었던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읽어보면 굉장히 와닿는 조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한때는 하면 된다식의 자기계발서가 유행했지만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자본주의가 고도화할수록 열심히 일해봤자 남 좋은 일 해주는 것이라는 체념이 팽배해졌다.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스스로를 착취하거나 소진하는 일이 될 뿐이라며 성취 지향 대신 위로나 치유를 앞세우는 분위기가 휩쓸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성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싶다. 하면 된다식의 맹목적인 긍정도 해봤자 소용없다식의 무기력증도 권장하고 싶지 않다. 노력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기에 미묘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체념의 시대에도 도저히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실히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힘을 얻고 나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력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런 자발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담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결국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이 일정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었던 그 과정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게 짧든 길든 간에 그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를 부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포기하는 취준생분들도 많다고 하고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이 젊은 그 청년층들이 진짜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저를 포함해서 그 경쟁의 어쨌든 원동력이 되는 요소들이고 인적 자원들인데 훌륭한 우리 인적 자원들인데 뭔가 성실하게 해서 뭐해 그렇게 해봤자 뭐 남 좋은 것 아니야 약간 그런 부정적인 기운들은 빨리 떨쳐내고 자기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는 정말 성실하고 욕심을 가지고 착실하게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누군가가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것보다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 자신과 경쟁하고 내 자신이 평가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그렇게 계속 삶을 이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인데요. 이 책은 대한민국에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게 되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쓰였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꽤 낮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해본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 일을 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진다. 여자로서 겪어야만 하는 고정관념과 갈등할 때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꾸 겉돌게 되고 점점 일이 재미없어질 때 마음에 안 맞는 회사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일해야 할 때, 내가 절대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은 지금 이 회사에 계속 있기가 괴로울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고민을 벗어 던지고 자꾸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만큼 나약해질 때.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힘이 되었었던 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이 구절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들 속내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지라도 프로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자신의 일을 이 악물고 해나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어떤 깊은 연대에 공감을 저도 느끼게 되었고요. 이 작가님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츄에이션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월요일에 출근을 하실 텐데 그게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1페이지인데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계속 120% 출력 상태로 질주하면 어느 순간 반드시 다 소진되고 만다. 그러고는 폭삭 주저앉는다. 한번 소진된 에너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지 잊어버릴 만큼 오래 쉬어주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 그 사이 자신들이 슈퍼우먼이나 사이보그가 아니라 인간임을 깨닫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게다가 내가 맡은 다양한 일들 중에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끝내면 되는 일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래서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여성분들 중에 특히나 이제 젊은 이제 여성분들은 일에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워커홀릭 개념으로 해서 건강조차 챙기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도 이거는 되게 공감하는 게 직장 생활 때 저도 일을 빨리 끝내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하루에 일을 이제 부여받으면 그거를 점심도 먹지 않고 일을 막 했어요. 점심 먹지 않고 빨리 나는 퇴근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뭐 만약에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사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일하고, 그리고선 빨리빨리 하고, 만약에 좀 쓰러질 정도로 체력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은 밥 먹는 대신에 링거 맞고 오고 그러면서 일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해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우선순위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회사에서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저녁도 못 먹고, 결론적으로는 아침도 사실은 잘 못 챙겨 먹었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에 다 못 먹은 적도 너무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었고, 사실 지금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끼니를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이 저 자신한테 챙기는 거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보는 건데 그걸 저도 아직 잘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저도 하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어쨌든 일이라는 것을 단기간 내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직업으로 하고 싶은 거라면 너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러려면 어쨌든 장기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워커홀릭이라는 것이 결코 뭐 멋있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경주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보고서 이렇게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됐고, 저 또한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일과 삶의 그 균형을 좀 잘 맞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뭐냐면, 이분도 결국 6년 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12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이 작가님도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이제 퇴사 후에도 프리랜서로서도 소화하면서 동시에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성이 사실 이제 20대 때는 그게 잘 못 느껴지다가, 저도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연애했을 때랑 결혼을 했을 때랑은 그렇게 크게 라이프 패턴에 크게 치명적으로 막 이렇게 와닿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이게 삶의 전반적인 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게,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정답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완벽주의 직장 여성 플러스 바쁜 아내 게으른 엄마의 시기도 있고, 대충대충 직장 여성 플러스 불량 아내 플러스 지극정성 엄마의 시기도 있다. 코핀하고 뻗을 정도로 힘을 내야 할 때도 있고, 그 모든 타이틀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나 하나를 보듬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선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시고, 그리고 사실 커리어 우먼, 워킹맘들은 특히나 항상 이 가슴 한켠에 죄책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 또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가슴 한켠에는 항상 죄책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상담만 하면 항상 눈물이 나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제가 내린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이거를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과정인 거니까, 이 진심이 나중에는 정말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집안일은 좀 내려놓고 자랑은 아니지만 뭔가 되게 하나씩은 좀 내려놓고, 뭐 일을 할 때 있어서도 너무 막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다가 또 어느 날은 또 가끔 또 내려놓고,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막 완벽하게 다 해야지 이런 여성의 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자, 57페이지는 뭐냐면, 이 메시지 되게 중요해요. 회사가 원하는 건 착한 직원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너무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저는 좀 착한 직원이었거든요. 결국은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신입사원 때는 정말 그걸 못 깨닫다가 나중에 좀 연차가 쌓이면서는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못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회사 일이 마음 가는 대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 사원 시절에 일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막연히 익숙해져서 겉으로는 미소 지은 채 그 불만을 속으로 담아두고 있다면 자신의 업무 방식을 신중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착한 여자로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다면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해보자. 그날 하루 자신이 한 모든 일의 목록을 작성을 해본 후에 그 가운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 무의미한 일, 하기 싫었지만 누가 부탁해서 한 일, 결과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일 등으로 분류해서 각자를 인식하는 훈련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만 기록을 하다 보면 명백히 나타나는 패턴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토록 억지로 하는 일이 많았구나. 이건 사실 꼭 내가 해줄 필요도 없는 일이었었잖아. 라며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처음부터 거절을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니야 라는 그 마음에 그 부담을 조금은 덜고 간단히 처리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해서 좀 업무의 효율성을, 사실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도 착한 직원을 좋아하기보단 일 잘하는 직원을 선호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착하다기만 해서 네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의 업무성도 안 나면 괜히 혼나기만 더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있어서는 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또 한 번 이 메시지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잡무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일도 잘한다 라고 해서 85페이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성취감을 느끼는 일, 폼나는 일만 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참으면서 해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부과되고 있다. 회사에 필요한 일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래도 역시 이런 일 못하겠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어려운 시험 보고 입사한 거 아닌데? 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면 단순 업무라는 게 말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우수한 사원들은 몸소 그것을 증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발송 업무와 같은 단순 노동 업무도 예를 들어보면 무의미하게 봉투에 물건 넣고 겉봉에 주소 쓰고 후다닥 우체국 가서 발송한 후에 어떻게 하면 외근한 김에 농땡이 칠까 생각하기보다는 발송되는 자료를 읽어보고 왜 이것을 보내는가를 생각을 한다. 또한 왜 특정 발송물에 더 신경을 쓰는지, 왜 이 사람들이 주요 발송 대상인지 호기심을 갖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사한테 질문을 던진다. 발송물 하나라도 회사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생각에 좀 더 세련된 라벨을 고안하는가 하면 심지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발송 방법을 발굴해서 비용 절감에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 정말 잡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잡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한 것들인데 뭐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라벨을 붙이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일지를 작성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저 또한 다 했어요. 신입사원 때는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업무의 어떤 갑질인지 아닌지만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차 심부름이나 커피 심부름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계속 그 업무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까칠하게 그거를 제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입사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단순한 업무도 일을 맡겼을 때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되게 크게 구분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 아니라 선배가 됐을 때 후배들한테 한번 일을 시켜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회사 내에서의 그 업무라면 여러분들이 맡으신 또는 주어진 그 업무를 성실하게 해내고 그 이상으로 해내는 것이 결국은 조직 내에서 일을 잘한다라는 그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내 그 인간관계인데, 이것 때문에 가장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114페이지인데 사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5가지 개념으로 새기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작가님이 5가지를 구분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분이 말씀하신 건데, 여성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생각은 애당초 접어라라고 했어요.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과 사이가 좋을 필요도 없어요. 적을 만들어서 좋을 건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못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뭔가 피를 나눈 가족이나 10년지기 친구들과도 사실은 오해와 갈등을 겪는데 공통점이라고 찾을 수 없는 여러 타인들과 조직 내에서 서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그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생각 자체를 접으면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이분이 회사원이었을 때와 프리랜서로서 이제 근무를 하실 때 포기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신 페이지예요.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 9페이지까지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주신 거에서 제가 좀 공감이 되었었던 거 좀 같이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 말을 했는데 제가 되게 이 말은 힘들 때마다 꼭 되새기면서 힘이 나는 메시지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고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바라고 수행을 한다면 모든 것을 언젠가는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다 가질 수는 있다라는 거. 즉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찌 보면 좀 놓아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하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겠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균형적으로 잘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분도 회사원이었을 때는 내가 포기할 수 있던 것이 뭔가 상사로 인해 상처받는 자존심, 이런 건 포기할 수 있었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상사의 인정과 격려, 그리고 도전적인 프로젝트, 부하 직원의 신뢰, 최강의 직급과 연봉, 이런 것들이었대요. 근데 프리랜서로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권력이 주는 쾌감, 심리적 실질적 소속감, 적금을 부을 수 있는 어떤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 있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정직하게 보이는 일,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 타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느낌, 또 인생의 멘토, 최소한의 생활비,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저마다의 커리어 스테이지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유기적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보시면서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나 자신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려를 해보고 그것을 적응해 나가자라고 하셨어요. 좀 간단하게 키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고요. 이 책이 제가 말씀드린 그 키 메시지 외에도 굉장히 좋은 상황별로 조언을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공감이 되고 또 힘이 될 것 같고, 월요일 아침마다 직장인분들 굉장히 일어나기 싫고 지옥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부터 굉장히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실은 바꿀 수 없을지언정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월요일의 그녀에게라는 이 책의 키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지혜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꾹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